안녕하세요, 네,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선배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네, 영광입니다. 저도 그리고 반갑습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불통역학과 4기, 그러니까 2004년에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4년에 졸업하고 나서는 2006년에 외교부에 입부해서 지금까지 한 13년 됐어요. 외교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외교부 그 소속기관인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배님께서는 어떻게 통역사의 꿈을 갖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대 통번역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통역사의 꿈을 꾸게 된 특별한 계기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자연스러운 운명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왜냐면 제가 그 어렸을 때 본의 아니게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그 프랑스에 거주를 하게 됐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거주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 속에서, 환경 속에서 또 불어를 접하고 익히다 보니까 고3을 졸업하고 이제 제가 한국에 왔는데, 대학을 진학할 때쯤에 사실 보통 고민을 하잖아요. 어느 과를 가야 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고민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대학교 가면 불어과를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고, 그래서 대학교에도 이제 불어과를 진학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대학교 4년 생활 동안 제가 그 통역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학생으로서 통역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즐겁고 또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4년 동안 그 통역 아르바이트를 쭉 하면서 졸업할 때쯤 해서 뭐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던 찰나에 부모님께서 사실 권유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통역대학원에 이대 통역대학원에 들어가면 어떻겠느냐라고 권유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때는 통역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통역을 배운다는 게 뭘까 이해가 사실 잘 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는 되게 조금 주저주저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부모님께서 좀 강하게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입학 시험이 있다고 하니 일단 원서를 내고 시험을 한번 보자 했는데 덜컥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상치도 못하게 진학을 하게 됐는데, 뭐 통대 다니시니까 분위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온갖 고초와 고통을 겪으면서 성장한 그 2년 동안의 이 통대 생활 그 기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선배님께서는 통대 재학 시절 어떤 학생이셨나요? 선배님께서도 슬럼프를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셨다면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해내셨는지 살짝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사실 어, 1학년 1학기 때부터 슬럼프를 겪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통역대학원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연치 않게 입학을 해서, 사실 1학년 1학기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철이 없고 좀 생각이 별로 이렇게 없었던, 약간 그런 철이 없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막연하게 통대를 들어와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내가 불어를 이렇게 편하게 하니까 언어를 잘하면 통역을 뭐 잘하겠지라는 굉장히 막연한 그런 철이 없다고 생각을 갖고 이제 통대에 입학을 했는데, 와서 수업을 듣고 1학년 1학기 때 이렇게 쭉 생활을 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거고, 통대 수업 분위기도 뭐 잘 아시고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1학년 1학기 때 되게 많이 힘들어 했어요. 힘들어 했고, 수업에 들어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힘들었고, 내가 이거를 과연 계속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덜컥 들어는 왔는데 덜컥 좀 겁도 났고 해서, 사실 1학년 1학기 때 이걸 그만둬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 1학년 1학기 이제 여름 방학을 앞두고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하다가, 지금도 제가 이제 존경하는 지금 이제 저희 교수님 한 분께 용기를 내서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굉장히 저의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지적을 해주시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교수님께서 너가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자신이 있다면 나는 너의 잠재력을 굉장히 높이 보니 계속
이 생활을 해가는 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를 그때부터 사실 되게 열심히 했어요. 되게 열심히 했고 아마 제 대학 생활 4년 동안 공부한 것보다 이 통대 그 여름방학 그 1학년 1학기 마치고 여름방학부터 졸업하는 그 시점까지 그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고 또 더 열심히 하면서 제 스스로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슬럼프를 많이 극복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많아졌는데 저 때만 해도 동기가 딱 3명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서로 이제 뭐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서로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슬럼프를 많이 극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선배님만의 특별한 공부 노하우가 있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공부했던 방식에 대해서 그냥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그 중얼중얼 거리는 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 뉴스라든지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한국어든 프랑스어든 듣고 그냥 따라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TV에서 뭐 8시 뉴스, 9시 뉴스 나올 때도 사실 한국어를 한국어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뭐 30%, 40%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계속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80%, 90%까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발전하는 게 좀 느껴져서 그 공부 방법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다른 것 하나는 매일매일 이제 신문 기사나 사설 같은 거 하나를 딱 선정을 해서 외울 정도로 되게 반복해서 많이 읽었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통역하거나 스터디하면은 녹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통역했던 거, 그 녹음한 거 하나 딱 선정해가지고 다 스크립트를 다 만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이제 내가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스크립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보고 그거를 다시 이제 수정을 해서 완벽한 그 통역 문장을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반복해서 연습하는 훈련을 좀 했었고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외국어라는 게 자기 입에 붙지 않으면 이게 금방금방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반복해서 읽고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 훈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그 여름방학 때에만 제가 아마 그 졸업시험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원어민 강사분을 한 분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방학 동안에만 좀 집중적으로 그 앞에서 이제 통역을 하고 이제 그것도 이제 스크립트를 해서 표현을 고치고 그런 좀 훈련을 짧게 한 달 반 정도 집중적으로 받았었어요.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